준비가 네, 경기도 성남 분당을의 김은혜 의원입니다. 위철한 증인에게 제가 좀 메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일에 6월 3일에 오전에 선관위 선거관리과에서 전국 시도 선거 담당자들에게 메일을 배포했습니다. 시도위원회가 수정허가 권한은 있지만 이 시각 이후로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근데 여기 뭐라 적혀있냐면요. 큰 오류가 없는 한 다른 시각의 보고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철한 증인을 보실 때 선관위가 말하는 이 큰 오류가 어느 정도입니까? 한 10표? 100표? 1000표 정도면 큰 오류인가요? 자, 그러면 위철한 증인, 지금 선관위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오입력한 투표자 수, 나중에 조작 입력한 거 전체 숫자는 얼마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 안 되셨어요? 예, 그 확실하게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통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일이 7월에 압수수색을 하고 선관위가 발칵 뒤집혔는데 이거에 대한 전체 보수도 안 갖고 계시다고요? 조작 규모가 얼마인지도 아직 파악이 안 되고 계세요? 지금 저희들이 자체 감사관실에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지자체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검찰에서 합동수사부에서 조사를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은 직접 파악하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관위가 이렇게 지자체에게 떠넘기시면 섭섭하죠. 저희가 확인한 숫자만 해도 저희 의원실에서 네. 지금 용산이나 인천의 미추홀이나 청주시 청운 같은 경우에는 12시에서 14시, 16시에서 17시 2만 1000표 넘게 누락이 됐는데 이거 18시에 통째로 한 번에 몰아넣었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현재까지 확인한 숫자만 해도 4만 표가 넘습니다. 아니 고개 끄덕이시면서 알겠습니다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왜 제가 알려드려야 됩니까? 여쭤볼게요. 큰 오류가 아니면 다른 시간에 보고하라. 그럼 이 정도 4만 표면 큰 오류입니까? 아니면 중간 오류입니까? 작은 오류입니까? 저는 득표 수대로 정확하게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표라도 오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지침도 아니고 상당히 구체적인 지침을 중앙선관위가 아래로 뿌려내렸습니다. 근데 중앙선관위가 왜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오전과 오후에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요했을까요? 아까 허준 총장님이셨나요?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할 수 있겠다는데 지금 여기 메일에서는 분명히 이 시전 시간대 투표자 수는 수정할 수 없다고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유철한 증인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후에라도 보고받으셨잖아요. 여러 번. 네, 이번 보도가 되고 나서 받았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수정 못하도록 했는지?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철한 상임위원에게 보고한 문건에 보면 과다 입력된 투표구의 투표자 수만 실제 투표자 수로 축소 수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외부에 공개된 전체 투표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의혹이 제기된다. 즉 의심받을까봐 두려워해서 수정을 못하게 한 거예요. 이거 지금 상임위원에게 보고됐던 문건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당일날 한 일이라고는 이 투표소 오류를 덮기 위해서 투표소별로 어떻게 숫자를 조작해야 덜 티가 날까? 어떻게 해야 국민들한테 들키지 않을까? 이게 그 당시에 했던 유일한 투표 관리였습니다. 근데 이게 조정입니까? 업무보고 보니까 조정이던데. 이게 조정이겠습니까? 조작이겠습니까? 답하십시오. 부족하다고 합니다. 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메일 발송한 사람이요. 선관위 주무관입니다. 위철한 증인 이거 주무관선에서 가능한 일이겠어요? 절대 불가능하죠. 저는 중앙선관위가 다른 시각, 다른 투표소 숫자로 분산 배치하라는 거 지금 모든 분들이 다 보도보고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강동원 처장대행도 보고보고 하셨습니까? 사실 보고보고 알았습니다. 아, 그러면 이 선관위의 지도부들은 그 당시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꼼수를 꿰차고 있는 주무관이 지도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중앙선관위의 조직적이고 의도적이고 이런 반복적인 선거 조작 지침에 대해서 몰랐다고 다들 말씀하신다면 결론은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의 선거 조작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 21대 대선, 22대 총선, 그리고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 아늑한 과거 선거에서부터 반복적으로 이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겁니다. 허수아비 지도부 놓고 아래서 놀았거나 아니면 서로 담합을 해서 모른 척했거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특별할 게 없던 거죠. 그분들한테는 늘 하던 대로 했으니까요. 선거관리 지침을 실무선에서 배포를 했기 때문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위철한 증인은 그러면 이런 투표율 조작이 과거 대선과 총선에서도 존재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발견되거나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강동원 처장 대행은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들어본 적, 인지하신 적 있습니까? 수치 자체가 지금 이번 지방선거처럼 이상 수치들이 입력된 것들이 보이는 걸 봤을 때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추정은 됩니다. 과거에도 있었을 거라 추정된다는 말씀이시죠? 추정은 됩니다. 근데 왜 과거에는 몰랐을까요? 아니면 들키지 않았을까요?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에 지금 첫 번째 8시 38분경에 메일을 보낸 이유 저도 궁금했습니다. 왜 이 메일을 보냈냐 여쭤봤더니 당초에 오늘 이번 지방선거 때 6월 3일 7시 때 보고 7시 때 투표자 수 공개한 숫자가 88만 1380표였습니다. 7시 때. 근데 8시에
집계를 해보니까 7시 보고가 88만 1371표로 9표가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해 외부 민원이 전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외부 민원 전화가 있어서 그 해당 선거관리과의 그 담당 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이 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즉각해야죠. 지금 최종 투표율 보시고 투표하십니까? 증인분들은 아니잖아요. 이 시각 투표율 보면서 투표하라 말까 결정하시잖아요. 근데 최종 투표만 맞으면 된다. 그것처럼 선관위 편의적인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앞에 앉아 계신 4명 중에 최소한 한 분은 필연적으로 사전 승인이나 묵인이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발생했던 이 범죄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걸 아셨으면 배임이고요. 모르셨으면 무능이죠. 이게 중앙선관위에서 충북 진천군, 그다음 의왕, 그다음에 넘기시고 김포 세 군데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앞에 두 부분은 일정한 숫자에 딱 맞춰서 동일하게 그대로 숫자를 초과될 때까지 맞추는 거고요. 나머지 하나 김포 같은 경우에는 다른 투표소에 분산해서 투표소별로 수치를 조정하는 그런 스타일의 두 가지 패턴으로 이 투표자 수 오입력 내지는 조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강동원 사장님. 네. 근데 특히 후반에 김포같이 그 다른 투표소에 분산해서 투표별 수치를 조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관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합수부에서도 나온 거 보면 중앙선관위에서 수정 가이드라인, 예를 들면 분산 입력 예시 X파일을 일선에 하달했다. 그래서 이게 맞춰서 너희도 해라 라고 내려보낸 게 있죠.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그 김포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에서 직접적으로 배부한 게 없고요. 예. 진천에서가 처음 10시 진천에 20분에 예. 파리가 발생했을 때 예. 진천에는 이렇게 배분한 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왜 우리한테 자료 제출을 안 해주십니까? 어떤 자료 말씀하십니까? 어떤 식으로 X파일을 만들어서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예시가 있을 거잖아요. 엑셀 파일 자체가 그 지금 서버에 저장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 당사자 그 PC에만 지금 저장이 되는 그래, 그걸 주시라고요. 그걸 왜 안 주세요? 그걸 주셔야 우리가 AI를 돌리든지 어떻게 해서 전수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전체를. 왜 그걸 안 주세요? 그 합수본 수사가 그 당사자 직원들이 지금 피의자로 지금 적시돼 있습니다. 피의자다 보니까 아, 이제 여기서 또 수사로 넘기네요. 그런 걸.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개인 PC에 저장돼 있는 거를 지금 개인 PC에 저장돼 있더라도 그게 공문서지 개인의 사적인 게 아니잖아요. 개인 PC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게 전체 내 프라이빗 디테야 안 돼. 내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단이 났는데 그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있는지 금방 있다면서요. PC 안에. 엑셀 파일을 보냈다는 거는 확인이 됐는데 예, 그럼 있겠죠. 남아있는 엑셀 파일이 남아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저희들도 지금 저희 사무처에서도 당사자 직원들한테 그 파일이 있는지 내라 말라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왜 그래 무책임해요? 이렇게 난리판국이 났는데 저 같으면 예를 들면 전수조사를 해서 원본 데이터 1700, 846개 투표구에서 전수조사를 할 것 같아요. 자, 한 서너 시간 동안 똑같이 정체된 투표구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엑셀 파일을 받아서 이같이 비슷한 유형으로 된 게 있는지 한번 전수조사하고 싶을 건데요. 우리 차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그 엑셀 파일을 안 줘서 제가 그거는 못하고 나머지 전수조사를 해봤단 말이죠. 한번 올려보세요. 지금 저게 평택시 신평동 이야기입니다. 6개 투표소 4시간, 3시간 동안 다 똑같아요. 신평 1투, 2투, 3투 다 똑같아요. 지금 757 10시까지. 근데 신평 5투는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마칠 때까지 똑같아요. 자, 그런 거. 그 다음에 강양시 거 한번 올려보시죠. 강양시 거 10시부터 16시까지 다 똑같아. 서초구 거. 서초구도 좀 마찬가지. 아니 이거 간단하게 전수조사하면 이게 나와요. 근데 지금 선관위에서는 아예 이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죠. 드러난 것만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거 우리 실수입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엑셀 파일을 주시면 AI 돌리면 이런 패턴의 형식으로 된 게 있느냐라고 AI 돌리면 나오죠.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사무실에서 이것만 돌려도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왜 전수조사 안 하셨죠? 그 일이 터지고 난 뒤에도. 예, 못했습니다.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거죠. 왜 안 하십니까? 하실 생각을 못 합니까?
그 부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수본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지금 예. 당사자 직원을 포함해서 전부 이제 피의자로 지금 전환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예. 사무처에서 그 부분을 별도로 파악해서 분석한다는 거는 약간 문제가 자, 그러면 지금 합수부 때문에 못 한다는 거죠. 지선 문제는 지난번 대선하고 총선 때 한번 볼까요? 다음을 올려보십시오. 저거 21대 대선 때입니다. 500명 이상 투표소 4시간 이상 투표자가 동일한 지역이 저렇게 나온다고요. 서울 동대문구, 경기도, 수원, 영통, 광명시 4시간씩 쭉, 그리고 아산 같은 경우에는 둘, 셋, 넷, 다섯, 여섯 똑같은 게 나와요. 요거 21대 대선. 자, 다음 22대 총선 때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는 지금 수사 안 하죠? 수사 안 하죠, 이거는. 지금은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없어졌다 이거지, 전산 기록. 그 이야기예요. 왜 지금은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언론을 보면 뭐 그 직전 선거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를 본다라고 지금 합수본 언론 보도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22대 총선까지 자료는 있는데 이번 사례와 같은 것들이 과거 선거에서도 똑같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수사를 넓힐지에 대해서 합수본에서 보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님들께 보내드린 모든 그 자료에 아까처럼 같은 수치로 입력된 부분들이 저희들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릴 때 과거에서도 그런 게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맞다.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수조사 안 하는 이유가 들어간 것만 밝히고 전체적으로 전반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바꾸면 되나요? 수조사 안 하실래요? 이거는 그런 다시 볼수 있었네요. 안 하실 거예요? 그게 진짜 다. 대박이잖아요. 네. 일단 엑셀 파일 부분만큼은 제가 알기로는 그 진천에 그 사례 딱 하나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 담당 중앙에서 준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노태학 위원장님, 아주 기본적인 질문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사법시험을 보는데 법관 출신이니까요, 어떤 학생이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게 부정행위가 맞습니까? 부정행위가 안 됩니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부정행위고 부정행위가 맞는 거죠? 이번에 조금 전에 종장의 김원혜 의원님께서 어떤 선거구에서 4만 명의 차이가 난다 그랬어요. 뭐 최종 숫자는 맞았다고 치더라도 선거 도중에 4만 명의 투표자 수가 났는데 이 4만 명을 어떤 선거 담당자가 의도를 가지고 시간대별로 그 숫자를 줄이거나 늘렸다면 그거는 부정행위로 봐야 됩니까?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뭐 만약입니다. 부정으로 봐야 됩니까? 부정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까? 최종 숫자만 맞는다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해서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입력하는 당사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4만 개의 숫자를 선거인 수를 투표인 수를 줄였다면 부정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적절한 얘기를 했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부실입니까? 관리 미숙입니까? 부정입니까? 만약에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부정이죠. 그거는 부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생이 시험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그 시험제도 자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그것은 부정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투표 문제에 대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무슨 중국의 해커가 개입을 했다, 북한이 개입을 했다, 선거 뭉치 투표 이런 것은 물론 부정이지만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 정도로 부정이라면 저는 부정으로 봅니다. 위철한 상임위원님, 제가 금방 질의한 거 말씀 들으셨죠? 그 정도로 투표인 수에 오류가 생겼다면 부정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부정의 소지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선관위 몰랐다고요? 자, 왜 몰랐을 리가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지 말씀을 하나하나 드릴게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투표자 수 세는 게 그렇게 복잡한 일입니까? 국민을 바보로 하세요? 아니 어떻게 해서 11시에 투표자 수를 입력을 하는데 몇천 개씩 차이가 납니까? 서너 개라면 모르겠어요. 투표 용지에 1년 번호 한 명씩 들어갈 때마다 카운트 하잖아요.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이 보고서를 보시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변명을 하시는데 과거에요. 저희 방송사가 직접 모든 개표소에 내려가서 개표 집계를 수기로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그때도 딱딱 다 맞았습니다. 저희 일개 방송국 수준에서.
중앙선관위가 몇 명 투표한 거 숫자를 이렇게 수천 명씩 막 오기를 해요? 자, PPT 잠깐만 보실게요. 우리 PPT 준비 안 됐나요? 자,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지금 김포, 수원, 익산입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요. 수정 요청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다음 보고할 때 숫자 맞추는 방식으로 보고해 주세요. 밑에 보면요. 숫자가 줄어드나요? 했더니 2,000명 정도가 줄어든다 그럽니다. 도대체 김포에서 몇 명이 투표를 하길래 2,000명이 갑자기 숫자가 줄어듭니까? 저렇게 단톡방이 오고 갑니다. 비슷한 내용이 수원에서도 있습니다. 익산에서는 자 그러니까 2,000명 줄어든다 그러니까 공지 확인해 주세요. 그래요. 뒤에 혹시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정은 주무관님 혹시 나와 계세요? 김포에 선고관님 나와 계세요? 조금 크게 좀 제가 시간 잠깐만 정지시켜 주세요. 조금 크게 말씀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하죠? 2,000명이 줄어드는 상황이? 투표소에서 그 시간대별로 보고를 하실 때 누적을 보고하셔서 그렇습니다. 누적의 누적을 보고했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계속 틀려서 대충 하다 보니까 2,000명 정도가 줄어서 마지막에 저렇게 적어 넣으신다는 거예요? 그 최종적으로 알게 됐을 때 2,000명 정도가 그러니까요. 자,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2,000명 정도 숫자가 줄려면요. 그냥 투표용지 세지 않고 그냥 써서 넣어도 2,000명 정도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국민학교 산수만 해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엄중한 선거를 하는데. 그랬더니 공지 확인해 주세요. 그런데 익산 보세요. 톡 게시판 공지를 보면 한 번 입력한 투표자 수는 절대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개별 단위에서 저런 결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 김포에서 나오신 주무관님 계시죠? 금방 말씀하신. 저 공지 절대로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공지 같은 공지죠. 김포도. 네? 수정하면 안 된다는 공지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네, 그런 지침을 받았습니다. 지침 받았죠? 근데 모르셨다고요? 그럼 이 지침은 도대체 누가 내린 겁니까? 절대 수정하지 말라는 지침 내리신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부지기수입니다. 성북, 광진, 잠원. 자, 광진 한번 보세요. 시스템 투표자 수 지금 수정해도 되나요? 마감했는데 틀렸다는 건가요? 그럼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수정을. 이런 일이 이 단톡방 선관위에서 저한테 그렇게 없다고 하던 것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공지를 가지고 수정을 못하게 지금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지침을 다 내렸는데 이걸 지금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게 단순 오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그동안 뭘 보고 투표를 한 겁니까? 우리 노태학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부정 아닌가요? 이랬다면 우리는 투표율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투표를 해왔습니다. 심지어는요, 오후 4시, 5시 되면 투표해달라고 독려 문자도 보냅니다. 후보들이. 조금 전에 보니까 저희 서쪽 3동 투표구도 우리 존경하는 서범수 의원님 예시를 들었던데 엉망진창입니다.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이번 선거에서는 있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중앙선관위가 이걸 몰랐다고 얘기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공지를 받았다고 지금 현장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강동원 대리님 어떻게 답변 좀 주세요. 일단 좀 전에 그 김은혜 의원님 말씀하신 그 숫자 3,000명, 몇천 명 그런 숫자는 그 틀린 시각하고 예를 들면 9시에 입력되고 된 거를 10시에 바로 잡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부정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4만 명이 어떻게 생기냐고요. 합쳤을 때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4만 표라는 게 각 투표소 예를 들면 네. 1분에서 예를 들어서 그 인천 검단 같은 경우에 11시에 50개 투표자 수가 22,137인데 정상 집계하면 26,002명입니다. 그래서 3,900여 명 정도 차이 나는데 그거는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고 11시에 제대로 바로 잡아진 겁니다. 그렇게 여러 투표소들이 그렇게 합쳐지게 되면 4만 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보고 자료에도 일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읍면동의 투표자 수는 참고 자료일 뿐이니까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필수 자료가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화로 정확하게 불러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현장 실무자들을 괴롭힙니까? 절대로 고치지 말아라, 어떻게 해라. 이거 저도 이렇게 연역을 따져봤더니 2015년 이전에는 읍면동 선관위에서 투표율 보고를 할 때 읍면동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그러시면요, 이게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자료면 그동안 국민들에게 솔직히 얘기하고 사과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투표율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정확하게 집계 못하니까 이 투표율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라고 말씀하셨더니 지금까지는 우리는 너무 완벽한 시스템을 따라간다고 말씀하시다가 지금 보세요. 우리가 국회의원이 모여서 나온 합니다. 그렇게 보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중앙선관위가 지금까지 하나도 지적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너무 어려운 거여서 사실 정확히 맞추기 어렵다는 말씀하시면 국민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저는 투표율이
지금까지는 선관위가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문제 제기를 하면은 항상 단순 실수다 오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번에야말로 고의에 의한 조작 사실이 처음으로 이미 입증된 단계로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합수본이 고의범으로 보고 허위 공전자 기록 그 작성죄 등으로 수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이게 지금 첫 번째 사례 보시면은 아마 보도에서 보셨을 거예요. 홍은재 이동에서 투표수가 매번 100명 단위로 늘어납니다. 100명, 100명, 200명, 100명, 200명, 100명씩 이런 식으로 끝자리가 10자리나 1자리가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정상적인 입력으로 보기 어렵죠? 네, 보기 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법조인 출신이신데 이런 허위 입력이 착오로 인한 겁니까? 아니면 착오로 인한 과실범입니까? 아니면 의도를 가진 고의범입니까? 과실범이에요? 고의범이에요? 과실이에요? 고의예요? 이게 지금 여러 번 아까 카카오톡 내용도 나왔고 내용들을 보면은 의도적으로 숫자를 녹여넣거나 사실과 다른 숫자를 넣은 겁니다. 이건 단순히 내가 눈이 침침하거나 숫자를 많이 봐서 헷갈려서 숫자를 잘못 넣은 게 아니라 명백히 의도를 가지고 100명, 200명 단위로 나눠서 넣었는데 고의범입니까? 과실범입니까? 좀 의도적인 숫자 입력이 현재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고의범이죠. 쌍둥이 투표구, 두 번째는 이 두 개 투표구가 있는데 은평구에 있는 1투표소랑 6투표소예요. 근데 6시간 동안 똑같아요, 입력 수치가.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한 사람이 한 범행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한 사람이 두 군데를 같이 조작을 했거나 적어도 그 투표소의 각각 투표 관리관이 다른데 서로 짜지 않고서는 저렇게 쌍둥이 투표소가 나올 수 없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일단 위철아 증인부터 답변 드리고. 구체적인 사안을 제가 확실하게 네,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원 네. 증인 얘기해 보세요. 이런 지금 말씀하신 그 쌍둥이 투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투, 6투만이 아니고 모든 1투부터 6투까지 모든 거를 투표소에서 입력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서 입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 입력하더라도 이게 지금 0명씩 늘어나고 200명, 100명, 100명 이거는 뻔히 조작된 숫자인데 그러면은 읍면동에서 입력하더라도 위에서 하나도 못 거른다는 얘기잖아요. 각 투표소가 어떻게 알고 이렇게 똑같이 조작을 해요. 그러니까 위에서 뭔가 윗선에서 잠깐만요. 뭔가 윗선에서 중앙선관위 이번에 또 나왔잖아요. 숫자 녹여서 여러 투표구에서 나눠서 넣으라고 하니까 딱 이렇게 현상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아니, 읍면동 선관위에서 읍면동 간사서기가 입력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읍면동 간사서기가 자기네 읍면동 관할에 있는 투표소가 만약 10개다 하게 되면 1투표부터 10투표 1투표소나 6투표소가 같은 게 정상입니까? 아니, 정상이에요? 정상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입력을 할 때 읍면동 간사서기 분이 그렇게 입력을 했을 것을 허위 입력을 했어도 그 두 투표소에 관련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서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 네? 부족이 양쪽에서 서로 크로스 체킹할 수 없는 시스템이니까 한 사람이 양쪽 걸 다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읍면동 간사서기 분이 몽땅 같은 숫자를 입력하더라도 확인이 어려운 구조는 맞습니다. 그러면은 선관위 시스템이 더 썩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 사람이 여러 투표소를 한꺼번에 다 조작해도 안 걸러진다는 얘기잖아요. 잠깐만요. 다음번에 지금 선관위 유철한 증인 선관위 법 중에 제가 늘 문제 제기를 하는 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은 선관위와 관련해서 징역 10년 이하로 처한다는 법이 있거든요. 지금 아마 이번에 국정조사 이렇게 안 일어났잖아요. 분명히 이거 투표율 가지고 조작된 거 문제 제기했으면은 그 문제 제기한 사람 처벌하겠다고 선관위가 고발하고 오히려 협박했을 겁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선관위 스스로 방탄벽을 쳐왔던 것이 이 지금 현재 문제점에 나온 거거든요. 이 법 이제는 없애는데 동의합니까? 선관위 입특만법 있잖아요. 선관위와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하면은 징역 10년 이하로 처한다는 법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잖아요. 그 법 없애는데 동의하세요? 그 법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아니 위철한 증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십니까? 그 법이 뭔지 모르세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PPT 좀 보여주세요. 이제 제가 개표율 문제를 좀 제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 개표율이 지금 발표된 것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11군데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됐다. 이거는 선관위도 인정하는 바인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충격적인 거는요. 이거 어떻게 찾았는지 보니까 개표 현황표하고 전산에 입력된 것만 비교하면 간단히 확인 가능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중앙선관위가 직접 확인하셨어요? 아니면은 선관위 개별 시도 선관위나 읍면동 선관위에 뿌려서 확인하라고 공문 보내서 각자 확인한 걸 취합한 겁니까? 아니면 직접 다 조사하셨어요? 전북교육감 선거 관련해서 그 자체 전라북도에서 자체 인지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수사가 진행됐고 그 이후에
그 경기도 교육감 선거라든지 전국에 그 개표 사항표와 전산 시스템이 입력된 거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6월 말까지. 7월 1일 날 보고를 받았을 때 저희들 지난번에 전국 단위로 다 전수조사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인지 시점을 보면요. 6월 9일에 찔끔 한 2건 또 찾아내고 또 6월 10일에 또 추가로 찾아내고 6월 29일에 또 찾아내고 이거 지금 원 데이터 다 찾으면은 추가로 나오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그 담당 부서를 통해서 전국 조사를 했을 때 추가적으로 나타난 것까지 아니 장담할 수 있느냐고요. 하나라도 더 추가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정말로 저 1분만 좀 더 주십시오. 마무리할게요. 이게 정말로 문제인 것이 득표의 오류와 관련해서도 과거에 지난 지방선거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언론에 보도됐지만 구로구에서 500표나 되는 그 투표함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 없어져가지고 거기에 뻔히 숫자도 안 맞아떨어지고 개표 현황표하고도 엉망진창인데 그 당시에 그거를 바로잡거나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대로 덮은 사실 있습니까? 그 개표 현장에서 그 해당 497표를 찾지 못했어도 추가로 발견했으면 그때 제대로 국민 앞에 털어놨어야죠. 그 당시에 그런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선관위가 해온 방식이 이런 식으로 은폐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난 대선이나 예를 들어서 지난 대선이나 그 지난 총선에 이런 식으로 전수조사하면 개표 결과 오입력된 사례 또 추가로 찾아집니까? 아니면 안 찾아집니까? 알 수 없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일단 지방선거 때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대선과 총선을 물었잖아요. 총선 때 한 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대선과 있습니다. 총선에 지금 다시 전수점검 이번에 하듯이 다 하면 개표 결과 오입력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거지 않습니까? 제 질문 취지에 몰라서 그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조사해서 다시 보고하겠습니까? 절차 확인해보겠다는 의미가 뭐예요? 전수조사해서 보고할 거예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뭐예요? 확인하겠다면서요? 전수조사를 했는지를 확인해 보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전수조사를 당연히 안 했겠죠. 지금 사무총장 대행인데 전수조사를 했으면 그것도 안 하고 전수조사합니까? 대선 때는 제가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전수조사도 없었을 뿐더러 전수조사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전수조사하겠다는 얘기 자체를 못해요? 저희들도 지금이라도 오류가 있으면 바로 잡는 게 정상 아닙니까? 지금 위원회 조직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나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되는 대로 보고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있는 247만여 장에 대한 현장 검증을 이제 실시할 걸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회 최초로 의결된 공개 검증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선거 소청과는 그 무게감이나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소청이 후보 당락을 결정하고 단순한 재개수 방식을 하는 그런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더 개방적으로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강동원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검증안을 보면 그동안의 선거 소청에서 재검표의 한계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많이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 선관위의 그 재검표 이 검증안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 제기를 오늘 하고 있지 않은데요. 날짜만 못 박자고 얘기를 민주당은 하고 있지만 저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고 이런 더 개방적이고 투명한 검증안을 국회가 만들려면 일단 자료 제출부터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관위에서 제가 기존 선거 소청 절차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 안 받아들여진 방식에 대해서 이유와 함께 자료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돼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재검표를 위한 여러 자료를 제출했는데 선관위가 이걸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장님 이런 자료 좀 제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먼저 또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 저희가 그 통영 재검표를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선관위가 제출한 검증 계획안을 보면 송파 올림픽공원은 247만 표에 달하는 방대한 투표지인데 단 9시간 만에 끝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통영재검표를 보면 테이블 3개로 해서 7만 표 검증하는데도 12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테이블당 2만 3천 표 꼴인데요. 송파구를 이제 선관위에서 명시한 대로 보면 테이블 40개를 얘기하셨고 그러면 한 테이블당 통영보다 2.6배나 더 많은 6만 2천 표를 한 테이블당 처리해야 돼서 처리할 표도 더 많고요. 그리고 통영 속도대로만 해도 최소 31시간이 걸릴 분량인데 이걸 9시간 만에 해버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다면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이의제기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1차 유관검수 건성으로 훑고 넘어가겠다는 의미로밖에 국민들은 볼 수가 없는데요. 차장님 이런 것들이 재검표 이루어질 때 이런 속도 때문에 부실검증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근데 통영 재검표와 만약에 지금 핸드볼 경기장의 검증은 아주 다릅니다. 재검표 때는 각 투표지마다 유효와 유효표인지 무효표인지를 이미 구분이 되어 있는 유효표와 무효표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재검표할 자 때는. 보십시오. 근데 검증 그러면 지금 선관위가 지금 유무효 투표 용지에 대해서 가리지 않고 그냥 표만 세겠다는 걸 인정하시는 꼴이고요. 저는 이런 방식의 재검표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또 그리고 이게 선관위 편의대로 유무효는 판단 안 한다. 이렇게 치르는 건 정말 형식적 요식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의 취지를 살리려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투표지 분류기에 있는 스캔 원본 데이터입니다. 개표 당시에 투표지 분류기가 있고요. 거기서 원본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국민분들께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것들이 투표지의 원형과 또 개표 당시 상황을 입증할 가장 확실한 디지털 증거가 된다고 보이고요. 특히 우리가 올림픽공원 보관소를 국회에서 현장 검증 갔었을 때 CCTV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보관에 무결성 시비가 지속되어 온 만큼 실질 검증을 위해서 이런 투표지 원형이 보관된 원본 데이터의 배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장님, 이런 선관위가 보관 중인 투표지 분류기 스캔 원본 파일 제출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지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 투표지 스캔본도 투표지와 똑같이 지금 비공개 정보로 지금 돼 제가 펄러의 취지 말씀하실 줄 알고 저도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이게 공개 검증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검증이고요. 그리고 이미 18대 대선 당시에 4개 투표국 투표지 이미지 파일 공개한 전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반드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이상이 발견된 표는 비교 검증이 가능하도록 지침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둘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가 무작정 들어가서 검증될 수는 없겠죠. 사전 조사를 보장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검증팀이 들어가기 전에 투표록, 개표록, 개표 상황표 등 사전에 분석을 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교부해서 검증팀이 사전 조사 기회를 얻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기회 보장하시겠습니까? 투표록 자체가 지금 그곳에 있습니다. 투표록이 일부 있고요. 저희가 일부 있지 않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있는 것들을 일단 제출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그런 것도 있는 투표록들은 좀 원하시면 다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하셔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그리고 들어가서도 이걸 보고선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뭐 부인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아니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 선관위가 주도가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선관위에서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 제출한 것들을 충분히 해서 국회 차원에서 저희가 제출하는 게 아니라 선관위에서 검증팀에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세 번째로는 실질 대조 검증 보장입니다. 저희가 개표 상황표, 투표, 개표록은 물론 투표지 일련 번호가 있습니다. 투표지 일련 번호는 특히 선거의 공정성과 투표지 정당성 입증한 핵심 요소가 되는데요. 이번 재검표 과정에서 최초 교부된 일련 번호부터 실제 사용된 매수 남은 잔여표 일련 범위까지 관리 전반을 철저히 확인해야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또 나중에 우리가 전산이 계속 문제가 돼서 전산 자료하고도 정밀하게 대조, 교차 검증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방안 강구해서 반영하도록 하는 것, 검증 방안에 포함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국조특위의 검증 범위에 들어갈지는 지금 저로서는 답변드리는 아니 그렇게 이제 전향적으로 저희가 하는데 협조를 해주실 의향이 있다는 말씀이신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뭐 특위에서 의결을 하신다면 저희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참관이 1대1 전담 마크 보장인데요. 지금 통영 재검표도 그렇고 선거 소청 단계에서는 2명당 검표요원에서 참관이 1명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1명이 자리를 비우거나 양쪽 동시에 감시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이번 성파 검증에서는 밀착 참관할 수 있도록 이런 배치 저희들 지금 잠정 보고드린 바에 따르면 검증부가 총 40곳에 설치되는데 참관인을 교섭단체 정당별 40명으로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1대1 밀착 참관에 대해서도 좀 원점에서 재설계 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다섯 번째로는 저희가 테이블병 고정 카메라 설치랑 근접 촬영 전면 허용입니다. 영상 관련돼서는 좀 투명하게 할 의향이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지금 검토 단계에서는 중앙선관위 유튜브를 통해서 현장에 있는 현장 각 검증부의 제가 계획안 다 봤고요. 구체적 촬영 기준과 지침이 빠져 있어서 이거 특정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테이블별 밀착 녹화랑 특히 이제 투표지 근접 촬영 세부 지침에 확실히 포함시키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검증부마다 카메라를 배치하는 부분은 약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투표 테이블마다 이걸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말씀드립니다. 전체 저희들의 카메라만큼은 놓치지 않게 현장 상황을 놓치지 않게 할 만큼 저희들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돈하고도 비용과 같이 연결이 됩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공개 검증 하려고 하는 범위에서 하더라도 지금 한 2,500만 원 이상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할 겁니다. 하는데 무한대로 하려면 그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중앙선관위의 저는 조직적 의도적 조작 지침으로 투표율이 조작됐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국민이 알고 있는 득표 결과는 정상적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로 답해 주십시오. 득표 결과는 정상적이겠습니까? 예, 아니요. 둘 중 하나만 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투표일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치가 촘촘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득표 결과는 정상일 거예요? 제 제가 잠깐 묻지 말아주십시오. 확실하게 뭐라고 그러면 신처럼 답변할 수는 없지만 안전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참관인들이 100% 많이 안전하다고는 자신 못하시는 겁니까? 첨관인들이 많이 계시고 여러 가지 장치가 있기 때문에 득표 자체는 네, 알겠습니다. 투표율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뭐 100% 확신을 못하시네요. 제가 100번 청번 양보해서 득표 당일에 만약에 득표 결과를 오입력을 인지하고 수정했다면 다행인데요. 문제는 개표 결과를 이미 국민에게 공표한 이후에 득표 결과를 달리 반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장표를 보여드릴 텐데요. 경기도 시흥시의 신현동, 연성동까지 지방선거 한 달 넘은 7월 8일에 득표 결과가 수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북 완산시 중화산 1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후보자 득표수가 본인 득표수의 15%가 넘게 변경돼서 수정이 됐어요. 이렇게 개표 결과를 공표한 이후에 결과를 사후에 수정하는 게 흔히 있는 일입니까? 이번에 4군데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정상적인 거예요? 원래 이렇게 개표 결과 발표한 이후에 수정해 줍니까? 사후에 발견되면 그 절차를 통해 가지고 절차를 통해서? 수정을 그 절차는 어떤 근거예요? 우리 그럼 나중에 여쭙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선관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선거 결과를 이렇게 공표한 이후에 사후 수정하는 게 21대 대선에서 또 22대 총선에서도 없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선관위 답변입니다. 근데요, 제가 우려하는 점이 좀 있습니다. 하나 여쭙겠는데요. 이건 두 분 중에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통영 성남에서 재검표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재검표 결과는 지금 득표값이 수정된 상태로 반영이 됐습니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재검표 결과 왜 수정된 득표값은 반영이 안 됐죠? 그 재검표는 선거 소청의 일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반영 근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위찬원 증인 답변해 주십시오. 네. 재검표도 하지 않은 지역의 득표값은 저렇게 2주 뒤에, 한 달 뒤에, 보름 뒤에 좀비처럼 살아나서 바꿔버렸어요. 네. 근데 어떤 득표값은 바꿀 수 있고 어떤 득표값은 재검표까지 했는데 그건 또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아직 변경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선관위 스스로도 네. 이게 득표값의 변경 기준을 갖고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득표값 조작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어느 국민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찬원 증인 답변해. 네, 선거 소청이나 쟁송이 되면은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그 결과 수치를 바꿀 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재검표를 이미 실시했다니까요. 실시하고 나서 결과가 나왔어요. 성남에서는 한 표 차이가 돼서 끝났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득표값 변경이 안 됐어요.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어떤 시흥 같은 곳은 소총도 없었고 어떤 것도 없는데 성관위가 그냥 대충 조사해보라고 하니까 이거 바꿔야 됩니다 해서 바꿔줬다는데 기준 없이 어떤 득표값은 바뀌어졌고 어떤 득표값은 바뀌어질 수 없다고 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제 질문은. 그 소청을 했어도 그 결과가 아직 쟁송이 종결이 안 된 경우는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가장 우려하는 점 뭔지 아십니까? 전국에 얼마나 많은 투표소의 득표 결과가 오입력된 상태로 수정되지 않고 있지 않을까. 또 투표수도 이렇게 조작을 했는데 득표자 수 오입력을 숨기기 위해서는 선관위는 과연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라는 우려입니다. 지금 말이죠. 이제 와서 투표율 조작은 없다고 국민에게 말할 염치가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위천한 증인 취임식 때 하셨던 말씀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PPT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거기에 근거 없는 음모론이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음모론은 단순한 의혹제기를 넘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일부만 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에 책임을 묻고 부당한 공격을 막. 위천한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있는 게 지금 국민입니까? 선관입니까? 근거 없이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으셔서 투표율 조작한 선관위는 네.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공정성 위협 안 했습니까? 부끄럽고 숭고한 마음이시라면서요. 죄송하다면서요. 네, 이번에 투표율 그 실수에 관해서는 죄송한 마음입니다. 예, 고생이 많으신 건 알겠습니다만 강동원 대리님, 네네.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가장 핵심적인 공정성이라고 봅니다. 예, 뭐 그 말씀도 맞지만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숫자를 맞히는 것, 그게 공정성의 핵심인데 조금 전에 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라는 말은 취소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투표 과정에서부터 개표 과정까지 전 과정에서
모든 과정에 지금 부실이 드러난 거예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부실 관리 아니냐고 주장하시던 분들도 지금 와가지고는 야 그러면 부정도 있었던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지금 뭐 일부 의원님들은 이게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의 무슨 힘을 실어줄까 봐 자꾸 걱정하시는 것 같고 선관위도 그렇게 거기에 자꾸 편승하시려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사전선거 식으로 통합 명부로 하면 통합선거의 명부로 하면 괜찮지 않냐라는 이런 거는 전혀 본질이 아닌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전선거의 문제점은 따로 있는 것이고 사전선거 방식으로 하니까 이런 투표인수 오기입이 없으니까 그럼 본선거에서도 그렇게 해라.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자, 우리 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요 세 가지를 제가 좀 주목을 하는데요. 성북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삼성 1투 시스템의 최종 보고 1971호 했는데 1792라고 합니다. 2000표 차이 났어요. 근데 수정을 하려니까 수정이 안 됩니다. 그럽니다. 이게요. 저녁 7시 5분입니다. 투표 종료 1시간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수정이 안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 대화가 끊어집니다. 자, 그 다음 광진구 보세요. 좀 잘 안 보이시겠는데 여기 지금 표기가 안 돼 있어 그러는데 저녁 7시 10분에 6월 3일 선거일 주무관이 7시 9분에 중국 일동 서기가 지금 수정해도 되나요? 그러면 7시 9분에. 그러니까 7시 10분에 마감했는데 틀렸다는 건가요? 마감했다는 거예요. 최종 투표율이 발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황하고 선거일 주무관이 전화 주세요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지금 최종 결과가 안 나옵니다. 다음 보세요. 창원요. 수정해서 최종 9,496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6시 54분 기록입니다. 저긴 없습니다만 7시 20분에 6시 54분에 최종 9,496입니다. 그러는데 7시 20분에 수정이 있어서 웅남동 최종 2,589입니다. 그러니까 6시 54분에 최종을 확정을 했는데 7시 20분에 수정이 있다라고 보고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수정을 중간에는 뭐 100명이든 200명이든 그 대입을 뒤에 사후 이를테면 수정을 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확인한 카톡을 보면 이 세 개의 경우를 보면 이미 다 저녁 7시 최종 데이터가 발표된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최종 투표율도 우리가 알고 있는 투표율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숫자가 틀렸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개표했을 때의 숫자하고 틀렸을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원혜 의원님이 그걸 한 명이 기입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죠. 투표수를 맞추기 위해서 개표수 입력하는 사람한테 야, 우리 저거 큰일 나니까 7,000장인데 자 7,000표로 우리는 지금 투표수를 카운트를 했는데 7,300표가 나왔어. 야, 300표 빼고 기입해.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 아닌가요? 그거 잘못된 겁니까? 최종 이후에 답이 없어요. 수정이 안 됩니다. 그러고 혹시 저런 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 시스템은요. 최종 이번 같은 경우 6월 3일 날 6시 마감 보고를 6시 20분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7시 10분에 통화를 하잖아요. 네, 마감 보고를 했는데 그 결과값이 이렇게 수치로 해서 대국민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뒷날 이제 개표가 다 마무리되게 되면 최종 개표 결과 개표소에서 나온 투표자 수와 유효투표와 무효투표를 합친 투표율 그게 최종 투표율로 보고. 자, 알겠습니다. 그거는요. 저희가 선관위를 아주 선의로 이해를 하면 모든 것이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투표하는 시점 제가 하여튼 이걸 뭐라고 코멘트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모든 게 지금 이런 식이에요. 지금 모든 것은 중간중간이 정확해야죠.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투표자 수는 누가 카운트합니까? 투표소의 투표 관리관들이 있겠죠.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전화상으로 아니요.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 수는 어떻게 쉬어요? 투표용지 교부수로 하게 돼요. 교부수가 있잖아요. 교부수를 투표록에다가 기재를 하게 되는 최종 그러니까 숫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 숫자를 적어서 입력하는 과정 또는 전화로 옮기는 과정이 그게 그렇게 복잡한 과정입니까? 그 납득할 수 저는 아직도 납득 못 하겠는 게요. 하다못해 들어오는 사람 이 펀치로 찍어가지고 해도 이게 뭐 5명, 6명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500명, 1000명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네, 저희들도 교육을 많이 시켰다고 생각하는데 투표록 기재 자체를 잘못한 투표소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근데 그거를 중앙선관위에서 그게 제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투표 끝나고 나서라도 사후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라는 보고를 잘 안 했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중앙선관위에서 지금 우리는 진짜 몰라줍니다. 보고
마감하는 18시에 잠정 투표수 자체가 현장에서 투표용지 교부수를 중심으로 투표록에 기재된 것. 그러니까요. 그거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7,000표라고 했어요. 나중에 투표 결과가 7,100표예요. 그럼 투표하는 걸 7,100표냐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그렇습니다. 근데 그 7,100장의 투표 가진 사람이 100장을 버려도 통과한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저 기관부 그걸 맞추려고 개표수에 그냥 7,000으로 총 7,000으로 기입을 할 가능성 합리적 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투표수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잠정이라고 제가 보고 드렸고 개표소에서 나온 숫자는 투표지 실물 투표자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투표소로 최종 투표소로 가져오는 겁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 잠정 투표에 발표되고 하시는 분께서 투표에 발표가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투표수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아닙니다. 그 비교해 보시면 많이 차이 나 있습니다. PPT 좀 띄워주십시오. 위철한 증인, 선관위 재외선거관이라는 게 있어요. 예. 지난 총선에서 31억 4,400만 원을 들여서 22명을 파견을 보냈습니다. 1인당 1억 5천만 원이 들었어요. 1년간 재외선거를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갔는데 간 장소를 보면요. 다 엄청 좋은데요. 쉽게 얘기하면 누구나 가고 싶은 곳. 미국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란타, 일본 도쿄, 파리, 밴쿠버, 시드니. 아주 좋은 곳만 갔습니다. 근데 지금 재투표소는 굉장히 많아요. 109개국에 205개 재투표소가 있는데 1억 5천만 원씩 들여서 한 명씩 갔습니다. 근데 실제 보면은 정말 재투표 관리가 필요한 인도, 라오스, 몽골 이런 데는 안 가요. 저는 선관위의 이 재선거관 제도를 보면서 정말 중요한 국내 투표소에 12,000군데 투표소 관리할 때는 선관위 직원이 한 명도 안 가고 해외에는 1년씩 이렇게 가가지고 특별히 재관리를 한다는 그 투표 하루를 위해서 1년을 가서 저렇게 1인당 1억 5천만 원씩 쓰고 오고 그나마도 인구수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가고 싶은 데 가는 거예요. 이거 국민들이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외 선거 투표일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운영해 온 것 같습니다. 너무 가요. 네. 지금 1년이나 가서 총선 때는 1년을 갔었고 예. 그런 논리대로라면 대선은 또 예산을 그때 국회에 잘 얘기해가지고 예산 따는 만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정부랑 얘기해가지고. 왜냐하면 대선도 중요한 선거 아닙니까? 네. 대선은 또 18명이 갔는데 3개월만 갔어요. 그러면 대선 관리는 3개월 만에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총선 관리는 왜 1년이나 걸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 부분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이게 저는 살펴보겠습니다. 선관위의 이런 기관 이기주의가 도를 넘어선 데다가 이 예산을 마음대로 쓰는 문제들이 네. 서로 선관위 직원들끼리 짬짬이가 되다 보니까 서로 견제와 균형 이런 감독 기능이 완전히 저는 상실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재외선거관 가서 1년이나 있었는데 실제 보면은요 하는 일을 주간 보고랑 월간 보고를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주간 보고 월간 보고 다 하도록 돼 있죠. 맞습니다. 법률상 당연하죠. 국민 예산을 1억 5천이나 연간 한 명당 쓰는데 당연히 주간 보고 월간 보고는 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21대 대선에서는 주간 보고는 아예 없고요. 아예 없어요. 총선에서도 1년의 파견 기간 중 주간 보고는 1월 달에 한 주차만 남아있고 지금 나머지 없어요. 제가 공식 질의에서 답변 받았습니다. 그리고 월간 보고도 마찬가지예요. 월간 보고도 대선 같은 경우에는 2025년 4월분이 통째로 없고 22대 총선도 월간 보고가 대부분 누락됐습니다. 이 정상적인 선거 관리 맞습니까?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해당 담당 부서가 사실은 중간에 좀 많이 변동이 되면서 내용은 바뀐 받은 것 같은데 이제 자료 자체를 보관 관리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무총장님 네. 매번 그렇게 선관위 직원들을 대변해서 국민들 앞에서 청문회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두 다 변명에 뻔한 투표의 조작까지 굳이 오입력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고의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이 그런 답변 태도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저게 지금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낸 거 글씨가 작죠? 저기 내용을 보면요 기가 차요. 선관위가 1년 동안 파견하면서 그나마 업무 추진했다라고 해서 보고한 거 보면은 오픈 채팅방에 컨텐츠를 게시했대요. 오픈 채팅방에 컨텐츠를 게시하는 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호주 관련돼서 그 관련된 벼룩시장 페이스북에 컨텐츠를 또 게시했대요. 이런 업무를 가지고 1억 5천만 원씩 예산을 쓴다는 거를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거 외에 파리 같은 데 파견 나간 사람 같은 경우에 한인회 가고 한글학교 가고 여성회 가면서 여러 사람들 작가협회 만났다라고 하면서 그게 홍보 협조를 요청한 게 업무에 달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1년 동안 파견 간 사람 국민 세금으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국민들이 저는 이거 납득 못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재외선거관 같은 경우에는 공간에 그
실제로는 각 제외 공간에서는 더 많은 수의 선관위 직원 파견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내 선거 관리를 위해서 선관위에서도 최소 인원을 파견 보낼 수밖에 없는데 보낼 때 선정 기준을 단순하게 그냥 저희들이 막 아무데나 보내는 게 아니고 제외 선거 인수가 많은 곳, 제외 국민 수가 많은 곳 중심으로 해서 배부를 이게 그게 분명한 게 뭐냐면은 일단 그러려면 국내 투표소에 선관위 직원들이 좀 나갔어야 돼요. 그때 제가 현장 조사 다 나가보니까 전부 투표 날에는 거기 상황실에 앉아가지고 상황 대처도 못하면서 계속 앉아만 있었지 않습니까? 뭐 물어보면 매뉴얼 없고 뭐 물어보면은 다 제대로 관리 안 됐습니다. 다 불찰입니다. 얘기하면서 여기 재외선거관 가는 거는 지금 1년씩 가가지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투표 그리고 일반 관련된 곳들은 다 공무원들 교육해서 하고 아니 거기 재외선거에 나가 있는 외교부 직원이야. 자기들이 예산 따는 거 아니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와서 한 명이라도 좀 도와주면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외교관에서 외교 그 공간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양이고 이런 것들은 챙기면서 국내 선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지금 국민들이 특혜로 보지 않겠습니까? 제외 선거관이 관장하는 제외 국민 수가 몇천 명에서 몇만 명이 됩니다. 그분들 같은 1년씩 파견이 필요해서 대선은 왜 3개월 했습니까? 대선 때는 거리 선거였습니다. 1년씩이나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작년 대선 같은 1년 동안 함께 뭔지 알아요? 모의선거 이런 거 한대요. 모의선거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1년간 파견나간 게 무슨 자유를 많아가지고 얘기합니까? 모의 선거만 했다는 건 아닙니다. 모의 제외 선거 1년 동안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국내 선거에서 1년 동안 뭐 합니까? 그렇게? 홍보 관련해서 투표를 그거 하는 거 지금 선관위 직원들 1년 동안 막 돌아다니면서 해요? 각 단체들 다 방문하면서 투표를 제공하기 위해서 합니까? 위원님 국내 같은 경우는 일정 연령대가 되면 다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외선거관들이 현장에 가서 한인교회라든지 그쪽에 가서 제외선거에 등록을 하라고 홍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각 지역별로 그럼 안 간 곳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많잖아요. 제외 국민으로 왜 아무도 안 가요? 제외 국민으로 보게 되면 인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외 국민 수로 아주 몇천 명이에요. 이게 그러면 사람 숫자대로 딱 정확히 정렬할 거예요? 그 빠져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대륙별로도 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해외 출장도 미국에 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의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아요? 제외 선거관 파견 보낼 때 저희들도 정교한 게 해서 보내는 거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선지구매 보낸다 그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정조사 7대 무결성 검증안 6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의제기 투표지를 별도 분리 포장하고 특수 봉인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장에서 이의제기된 투표지가 단순히 이의제기 기록전 작성하고 100매 단위 묶음 맨 위에 올려놓는 것 정도로는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계자 입회 하에 완전히 별도로 분리 포장해서 특수 봉인 조치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또 7번째로 저희가 선관위가 지금 특검의 피조사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재검표가 끝난 다음에 선관위가 단독 보관을 하는 것은 배제되어야 된다. 그리고 특검 연계 장소로 이송 보관되어야 된다는 걸 제안드립니다. 현재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추진이 되고 있고 이번에 검증 대상인 247만 장의 투표지뿐만 아니라 선거 관련 장비, 서류 일체가 향후 출범한 특검의 수사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물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증거 훼손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 왔었고요. 그런데 재검표 끝났다고 해서 다시 피조사 기관인 선관위 손에 그대로 넘겨서 보관하게 된다면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국정조사 재검표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강동원 차장님, 재검표 종료 후에 증거 물품이 최소한 선관위 단독 관리하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핸드볼 경기장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투표지의 관리 주체는 송파구 선관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 보시는 그 자료에서도 보시면 보관 시설이 구비된 장소라면 특위에서 결정하는 장소에 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소한 선관위 단독 관리하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특위에서가 보관 시설까지도 보관 장소까지도 정해줄지는 저도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여야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관리 주체는 송파구 선관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게 여야 합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특검이 출범을 했을 때 저는 증거물과 특검이 같은 건물 내에 위치하는 전용 보관 장소를 마련하거나 아니면 특검 책임 하에 관리되는 제3의 장소로 이송 보관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요. 이런 특검 연계 보관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특검에서가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 네, 협조를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특검이 만약 결정한다면 협조는 가능하시죠? 이거 어쨌건 관리해서 보관해야 되니까요. 특검에서 해당 투표지를 압수한다거나 하게 되면 당연히 이건 아니, 압수가 아니라요. 재검표 이후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대로 해서 지금
이 재검표 실시 계획서가 채택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재검표 실시 계획서가 채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이제 기존 안일한 타선과 관행에서 벗어나서 국정조사 7대 무결성 검증안을 좀 전면 수용해서 검증 전 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실 걸 촉구드리고요. 사장님 이런 부분 반영해서 검증 계획안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관리 시스템을 얼마나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가도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행님께서 동의하시죠? 네.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려면 선거관리가 선거관리처에만 반짝 이걸 다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연금개혁과 같이 이런 국회가 특별위원회를 가동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거제도, 선거관리 이런 것들은 일회성, 국정조사로 단발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선거개혁특별위원회 같은 지속적인 논의 기구를 통해서 선거관리 전반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시스템을 보완하는 체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회와 함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행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국회에서 정하면 저희들은 따를 것 같습니다. 네, 누구도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단 한 점의 의혹이 없을 때까지 선관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관행과 한계에서 벗어나서 국회의 상시적인 선거개혁 논의와 감독 체계 강화를 위해서 이런 선거관리 전반을 점검하도록 선관위에서도 노력을 하고 또 우리 국회 국조 차원의 결과보고서에 선거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및 상시 점검체계 구축을 공식 권고안으로 담아줄 것을 위원장님께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